무릎 연골은 나이가 들어서만 닳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반복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이정호 씨는 특별히 무릎을 다친 적이 없었지만 몇 달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찌릿한 느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연골 두께가 점점 감소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2년에서 3년 사이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반복되거나 무릎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은 갑자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이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면서 연골 부담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기 쉬운 신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변화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반복되는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시간이 길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병원 상담이 필요한 시점도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무릎 연골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닳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용 방식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기나 서 있는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이 압력을 받는 시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관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생활 방식에 따라 무릎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 환경에서는 무릎이 지속적으로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움직임이 크지 않더라도 관절에는 계속 압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움직이면서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특정 부위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관절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시간의 길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이 접힌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관절이 좁아진 상태에서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관절 안쪽 조직이 받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반복되면 관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생활 방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앉는 자세라도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생활 습관도 무릎 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는 체중 이상의 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관절이 체중을 지탱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주변 구조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면 관절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동선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는 움직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비틀어 움직이는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릎 관절에 순간적인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변화가 많아지면 사용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일부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움직임 방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임이 적은 생활 습관도 무릎 사용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한 움직임이 유지될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패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이 지탱해야 하는 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전달되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함께 체중 관리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하나만 작용하기보다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관절은 다양한 생활 습관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원인 하나보다는 반복되는 사용 패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움직임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이 생활 기준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어떤 움직임이 많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릎, 연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공통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생활 환경입니다. 특히 식사나 휴식을 바닥에서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이 접힌 자세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관절 안쪽에 전달되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반복되면 관절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생활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는 자세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 TV 시청 시간, 휴식 시간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이 접힌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앉는 시간이라도 자세를 가끔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 힘을 먼저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무릎에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체중 이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체가 먼저 이동하면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먼저 힘을 사용하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 높이나 자세에 따라 움직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의자에서는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절 사용 범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3.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내려가는 동작에서 무릎이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이 아래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면 관절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단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동 방식입니다. 집 구조나 외출 동선에 따라 반복 횟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누적되면 관절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 특정 관절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힘이 고르게 분산될 때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체중이 반복되면 사용되는 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부위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한쪽 다리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관절 사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양쪽 균형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5.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생활 패턴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움직일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면 특정 부위 사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패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환경에서는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TV 시청이나 휴식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면 관절 사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볍게 자세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6.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무릎 각도를 비틀어진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어진 자세가 반복되면 특정 부위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관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다리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7.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지지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면 무릎이 먼저 힘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체중을 지탱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손이나 다른 부위를 함께 사용하면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만 사용하면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몸을 함께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특별히 잘못된 행동이라기보다 생활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부담을 줄이는 생활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기준 1. 같은 자세가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중간에 자세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각도가 계속 같게 유지되면 특정 부위 사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각도가 오래 유지되면 사용되는 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관절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기준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먼저 이동하면 관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체중 이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체가 먼저 이동하면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먼저 힘을 사용하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기준 3. 계단을 이용할 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이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단 동작에서는 관절이 체중을 지탱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순간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기준 4. 한쪽 다리의 체중을 오래 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반복되면 관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힘이 고르게 분산될 때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중이 한쪽 방향으로 반복되면 특정 부위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양쪽 균형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기준 5.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사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움직일 때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특정 부위 사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생활 속 움직임을 조금만 조절해도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일상 속에서 무릎 사용 방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 기준을 기준으로 자신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 연골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닳기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용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조절하는 것입니다. 앉는 자세나 일어나는 방식처럼 매일 반복되는 움직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같은 자세가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중간에 움직임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반복되면 무릎 사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도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서 있는 자세에서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 부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